여러분, 나는 이제 평생 약 먹으며 살아야 하는구나. 내 혈당 수치만 괜찮으면 문제 없겠지.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으로 나오면 나는 관리 잘하고 있는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이라도 변화가 가능할까? 수십 년을 당뇨랑 싸워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제가 50년 의사 인생을 걸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환자들에게 보여준 7가지 비법을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좋은 비법이 당신의 건강과 혈당 관리를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 50년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수만 명의 환자와 함께 했습니다. 83세인 지금 이 자리에서 제 평생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뒤에 설명드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당뇨의 위험성과 제가 임상 속에서 터득한 생활 속 간단한 실천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지나치신다면 1년 아닌 몇 달 후라도 큰 위험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지나신 걸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혈관은 보이지 않게 막히고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는 발절단, 신장투석, 시력 상실이라는 끔찍한 현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절반의 진실을 믿고 계십니다. 진짜 몸속은 이미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좋은 수치라는 착각 속에서 안심하다가 몇 년 뒤 망막출혈로 실명하거나 신장이 망가져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 당화혈색소라는 숫자는 마치 밑 빠진 독의 수위와 같습니다. 수위가 그럭저럭 유지된다고 해서 독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독 자체에 금이 가 있으면 결국은 새어나가며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엊그제 진료실을 찾은 40대 대기업 부장은 스스로 나는 모범 환자다라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제가 권한 추가 검사를 받고 나서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최악, 췌장은 이미 지쳐 인슐린을 3배 이상 뿜어내고 있었고 모세혈관 검사에서는 망막병증 초기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그의 몸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조금 높다 해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눈에 잘 안 보일 뿐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조금씩 갉아먹는 조용한 도둑 같은 병입니다. 당뇨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발끝 감각이 없어져 상처가 나도 모르다가 결국 다리를 잘라야 하는 분들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일주일에 3번 반나절씩 병원에서 투석기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피가 나고 시야가 가려져 결국 자식 얼굴도 못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당뇨가 단순한 혈당 수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화혈색소가 괜찮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속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반드시 알려드리려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당뇨는 서양인의 당뇨와 전혀 다릅니다. 서양은 대체로 비만형 당뇨, 즉 과체중과 잦은 과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절반은 마른 당뇨입니다. 체형은 날씬하거나 오히려 마른데도 혈당은 치솟고 췌장은 혹사당해 망가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적으로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12%나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36%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에 기름을 서양인처럼 퍼부으니 엔진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의 환자 중 60대 여성 환자는
체중 45kg. 누가 봐도 가녀란 체격이었지만 그녀는 저는 평생 마른 체질인데 왜 당뇨가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울었습니다. 무작정살을 빼라는 의사들의 말대로 했다면 그녀는 더 악화됐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늘리고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늘면서 혈당은 안정되고 그녀는 눈물로 제 손을 잡으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빵을 마음껏 먹었는데 혈당이 괜찮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형 당뇨의 진실입니다. 무작정 굶고 무작정 살을 빼는 것,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50년간의 임상 경험 끝에 3가지 원칙과 4가지 식사법만 지키면 누구라도 당뇨에서 졸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로는 저녁 공복 4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하체 근육 운동이 중요합니다. 식후엔 15분 걷기나 의자 스쿼트를 해 보십시오. 셋째, 7시간 수면 시간 지키기입니다. 코르티솔을 잡아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식사할 때는 반드시 채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는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고 심지어 약을 완전히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만난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단 4가지만 시작하세요. 저녁 공복, 걷기, 수면, 식사 순서. 그리고 내일 아침 공복 혈당을 다이어리에 기록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몸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50년간의 경험을 걸고 단언합니다. 당뇨는 평생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걸 병원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약을 끊고 건강해지면 병원도 약을 파는 제약회사도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만 말합니다.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 그냥 관리만 잘하세요. 여러분, 이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십 년 환자들을 만나며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기 몸 상태를 절반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는 수치만 보고 괜찮다 하고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췌장은 이미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고 혈관은 막혀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 들어가는 집과 똑같은 거죠. 제가 직접 만난 40대 중반 환자 중 정밀 검사를 해보니 췌장은 이미 몇 배로 무리하고 있었고 눈 혈관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검사 수치가 잘 나와서 스스로 나는 모범 환자다라며 안심했지요. 겉보기엔 멀쩡해도 몸속은 이미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몸은 말랐는데 혈당이 높다고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평생 환자들을 보며 알게 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를 벗어나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3가지 생활 원칙, 4가지 식사법만 지키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도, 평생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뒤에는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물만 마시는 것. 둘째, 매일 15분이라도 걷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 셋째, 하루 7시간은 푹 자는 것. 여기에 더해 밥은 마지막에 반드시 채소와 반찬을 먼저 드시는 것.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고 심지어 끊고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단 3개월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뇨는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3세 한상현 어르신의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한상현 어르신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원장님,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심장이 두근거려 불안합니다.
약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제 운명인가요? 저는 차분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평소 밥은 어떻게 드십니까? 그냥 밥솥에 쌀 몇 컵 넣고 지어서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습니다. 혼자 사니 그게 편하죠.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쌀의 전분 구조가 변해서 혈당을 훨씬 더 빨리 올립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매일같이 드셨으니 약을 먹어도 혈당이 떨어질 리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방법대로 밥 짓는 방법부터 바꿔 보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밥을 지을 때 식초 한 숟가락과 귀리 한 숟가락을 넣으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밥은 마지막에 반 공기만 드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만난 상현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맑고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혈당도 내려갔습니다. 실제 검사 결과도 뚜렷했습니다. 공복 혈당 148에서 121로, 혈압 155에 98에서 128에 82, 복용약 기존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임.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사가 권한 작은 밥상 위 변화가 실제 수치와 삶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밥 지을 때 식초 한 숟가락, 귀리 한 숟가락을 넣는다. 밥상에서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은 마지막에 반 공기만 먹는다. 반찬은 배부르게 먹어도 괜찮다. 이 3가지만 지켜도 한 달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석 달 뒤에는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또 한 분의 환자는 70세 최민규 어르신입니다. 박사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적게 먹는데 왜 혈당이 계속 200이 넘는 걸까요? 아침마다 피곤해지고 양만 점점 늘어가고 이제는 지쳤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침 식사에 식초콩을 권했습니다. 이제 밥을 줄이는 것보다 밥상 위 반찬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아침 식사에 식초콩을 꼭 추가해 보세요. 콩이 혈당을 낮춘다고요? 게다가 식초에 절인 콩을요? 식초는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고 콩은 단백질과 섬유소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밥 한 숟가락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탁에 검은 콩을 식초에 절여 2숟갈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달간 실천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얻어냈습니다. 혈당은 200이 넘던 수치가 130으로 안정되었고 아침마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피로가 줄고 하루 종일 시장을 함께 걸어 다닐 힘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박사님, 이제는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난다고 고마워하셨고 아침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67세 정수연 할머니는 과일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여름이면 망고, 수박을 자주 드셨고 그날마다 혈당이 250까지 치솟았습니다. 박사님, 과일이 몸에 좋다는데 왜 제 혈당은 더 오르는 걸까요? 이제는 과일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즉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고르셔야 합니다. 사과, 키위,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드세요. 단,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사 후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정할머니는 제 권유대로 아침마다 사과 반쪽과 요거트를 함께 드신 후 2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의 혈당은 안정되었고 과일을 함께 나눠 먹으며 다시 웃음을 찾으셨지요. 박사님, 이제는 과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72세 윤미자 할머니는 신장 수치가 점점 나빠져 병원에서는 신부전 위험을 경고를 받고 제가 권해드린 방법으로 김치와 김을 조금만 바꿔서 김치에는 버섯, 토마토, 브로콜리를 함께 넣고
김은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몇 달 후 혈당 변동이 줄었고 신장 수치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음식이 건강을 지켜줄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족과 김밥을 말며 함께 웃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할머니는 말씀하시면서 고마움의 인사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의사가 권한 밥상 위의 작은 변화가 환자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 비싼 약, 어려운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이 해답이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레시피대로 아침엔 식초콩 2숟갈, 과일은 사과, 블루베리, 키위, 김치는 저염김치에 버섯, 토마토, 브로콜리 추가, 김은 하루 한두 장 구워 드시기.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주고 합병증을 막으며 삶의 질을 되찾아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약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식단을 아무리 바꿔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저녁 늦게 간식을 먹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잠을 설치는 생활을 반복하면 혈당은 결코 안정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지영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박사님, 저는 밥도 줄이고 달콤한 것도 피하는데 왜 혈당이 자꾸 180 이상 나오는 걸까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르신, 저녁 식사 후에는 무엇을 드시나요? 그냥 과일 조금, 우유 한 잔 정도는 먹지요. TV 보다가 밤 11시쯤 잠이 들어요. 바로 이 습관이 문제입니다. 저녁 식사 후 4시간은 공복을 유지해야 췌장이 쉴 수 있는데 과일 우유를 계속 먹으니 췌장이 밤새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늦은 취침, 부족한 수면이 코르티솔을 높여 다음 날 아침 혈당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녁 6시에 식사하셨다면 그 뒤로는 물만 드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자기 전에는 4, 7, 8 호흡법을 5분만 해보세요. 호흡만으로 혈당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추고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강력한 치료입니다. 그 결과를 꼭 지켜보세요. 이지영 할머니는 저의 진료실을 찾아서 박사님, 이제 아침이 가볍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밤에 잠도 잘 잡니다. 검사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공복 혈당 180에서 120으로 수면 시간 평균 5시간에서 7시간 이상으로 늘리기. 약 복용량 그대로인데도 혈당은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녁 공복 호흡 수면 관리의 힘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3대 생활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공복 저녁 식사 후 4시간은 물만 드시고 간식은 절대 금지. 꾸준한 운동 하루 15분이라도 걷기와 간단한 스쿼트로 하체 근육을 지키기. 충분한 수면 매일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이 세 가지는 돈 한 푼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제 환자들이 이 원칙만 지켜도 약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결코 평생 짊어져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밥상 위의 작은 변화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약을 줄이고 합병증을 막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은 밥상 위 한 숟가락, 그리고 하루 15분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황금식품 4가지와 생활 원칙 3가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식초콩, 조개와 새우, 마늘, 저지I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과일, 김치와 해조류, 그리고 저녁 공복, 하루 15분 운동, 7시간 수면. 이 7가지는 수천 명 환자에게서 검증된 약보다 강력한 생활 처방입니다. 앞 사례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른 당뇨는 살을 빼면 안 됩니다. 췌장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을 보충하고
근육을 늘려 췌장을 쉬게 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 굶거나 유행하는 극단적 저탄수화물 식단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뇨 졸업을 위한 4가지 황금 식품. 아침에 식초콩은 혈당이 튀는 걸 막아줍니다. 조개, 새우, 마늘탕은 단백질과 항염 성분으로 췌장을 지켜줍니다. GI 과일, 사과, 블루베리, 키위 과일을 똑똑하게 골라 먹는 법. 김치와 해조류는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으로 합병증을 막습니다. 그리고 3가지 생활 원칙. 저녁 공복 4시간 췌장이 쉴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하루 15분 걷기 간단한 하체 근력 운동. 7시간 숙면 코르티솔을 낮춰 아침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당뇨는 평생 달고 가야 할 병이 아닙니다. 밥상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수십 년 당뇨를 겪던 환자가 3개월 만에 약을 줄이고 6개월 만에 정상 혈당으로 돌아온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체형이든 뚱뚱하든 중요한 건 내 췌장을 지켜주는 밥상과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은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했듯이 약만 늘어나던 분이 밥상과 생활 습관을 바꾼 지 석 달 만에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 결혼식에도 못 갈 거라며 울던 할머니가 몇 달 뒤 결혼식장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힘들다며 체념했던 분이 다시 공원에서 손주와 뛰어놀 힘을 얻었습니다. 당뇨는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 들으세요. 이제는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이제는 내 몸을 소중히 돌봐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황금 식품과 3가지 생활 원칙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으며 하루 단 15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3개월 후에는 몸이 달라지고 6개월 후에는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83세가 된 지금도 매일 환자들과 함께 걷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희망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에서 내일 아침 첫 걸음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시지 말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당뇨로 고생하는 이웃, 친구, 가족에게 이 작은 지식이 큰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식초콩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공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막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모든 노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꼭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는 족쇄가 아닙니다. 당뇨는 새로운 삶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열쇠를 돌려 여시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실버닥터입니다.